안녕하세요. 지식 언니 라일리입니다. 오늘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폐지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혹시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면서 이 기사를 보고 아싸, 이제 둘째, 넷째 주 일요일마다 마트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삑!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여러분은 좋아서 둘째, 넷째 일요일에 마트를 가겠죠. 그럼 그 마트의 매출은 오르겠죠. 그럼 여러분이 가는 그 마트에 주식을 사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코스트코라거나 아니면 홈플러스라거나 여기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주식이 없잖아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바로 떠오른 게 그럼 롯데마트 아니면 이마트. 그래서 보통은 이마트죠. 그래서 이마트의 주가가 오늘 올랐어요. 요렇게 뉴스를 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내 생각, 나의 소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누군가가 호재를 받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예시로 오늘 가져온 이 종목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볼게요. 유안타 증권의 유통래서 이진엽 애널리스트님이 코멘트 적어주신 거를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대통령실에선 이것만 논의를 한 건 아니고요. 10건, 국민 제안에 대해서 10건을 선정을 해서 이 중에 투표를 해가지고 요거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10건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안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계속 얘기가 많았죠. 둘째, 넷째 주에 그냥 쇼핑을 하러 못 가는 거지. 그때 내가 전통시장에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점포당 매출액이 단순 계산으로 약 10%가량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창고형 할인점, 뭐 대표적으로 코스트코가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이마트에서 내놓은 트레이더스라거나 롯데에서 내놓은 빅마트였나요? 이제는 이름 바꿔서 뭐 메가 롯데마트인가요? 네, 뭐 그런 게 생겼던데, 이런 거에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차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보통 갈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주말에만 코스트코를 가고 평일엔 잘 안 가거든요. 이러면 주말 트래픽의 편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들은 더 효과가 증폭될 거다. 그래서 이제 기존 매출액 성장률이 10%를 확대할 때, 그럼 이제 매출이 10% 오르면 이익이 얼마나 오르냐? 이마트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700원 원이 올라갈 것 같고, 롯데쇼핑은 800억 원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애널리스트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이다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10%는 오르는 걸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마트랑 지금 대표적으로 롯데쇼핑, 아무래도 큰 거 가지고 있는 이쪽인데, 보시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여기 매출 잡힌 게 보이죠? 매출래. 수급이 사모펀드에서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마트 보자고 하면 마찬가지로 기관이 지금 이거 뜨자마자 다다다다닥 산 게 보이시죠? 이런 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이걸 그럼 전 내일 당장 사면 되나요? 아이, 그렇지는 않죠. 왜냐, 지금 주가가 8%가 올랐잖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비싼 가격에서 사는 거 좀 삐빅 비춥니다. 일단 둘 중에 뭘 사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를 추천을 하는 게, 이마트가 또 노른자 땅이 굉장히 많아요. 리포트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좀 꽤 짭짤합니다. 왜냐하면 이마트 어디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게 뭐 역마다 거의 하나씩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지고 있는 이게 시총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보고가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 엄청 쌌잖아요.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그냥 거래가 터진 게 아니고 이 기사와 함께 쭈르륵 기관 수급까지 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약간 소량 정도는 따라 붙는 매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안전하게 보자고 하면, 이마트는 일단 소량 매매수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1만 원이 넘어가면, 11만 3,300원 정도, 3,500원이겠죠? 넘어가면 저는 그 자리에서 조금 버티는지 보고 안전해지면 사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물론 바로 다다닥 가면 아쉬우니까 소량 매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 일단 사고 더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싸게 샀는데 떨어지면 오히려 안전한 자리에서 안전하게 좀
최대한 손실을 보지 않는 방면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늦게 지금 이미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셨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1선을 돌파하는 자리인 93,000원, 지금 121선도 돌파를 못했고 21선도 돌파를 못했잖아요. 이런 걸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당장 오늘 내일 급하게 이렇게 주식은 그렇게 급하게 해서왔자 사실 수익 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5일선에서 내려와서 조정받으면 그때 조금씩 사볼까? 라는 마음으로. 왜냐면 워낙 싸고요. 이거 사실 도입이 당장 뭐 내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된다고 하면 사실 그때는 꼭지일 수도 있죠. 기대감으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주식이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언제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있고 그게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이 다 같이 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조금은 여기에 편승해서 살짝 이 단맛을 같이 누려볼까 하기에는 전혀 나쁘지 않다. 지금 신호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출액 대비해서 이 정도는 사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는 매출이 10% 오른다는데 이익률이 어느 정도 오르냐 1,700억 원을 계산을 해갖고 지금은 싸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걸 테니까 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나는 이미 갖고 있는데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하나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풀린다 그러면 막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직 논의 중이니까 일단은 전 저점인 12만원 첫 번째 목표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121선 목표 잡으시고 돌파한다 그러면 그렇게 분할 매도하시다가 돌파하면 일단 홀딩이 국룰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실 때는 이거 대박인데 하는 뉴스가 있으면 꼭 한번 그럼 이 대박 뉴스로 어느 회사가 이득을 볼까,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빠이!